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4월 10일 총선거까지는 딱 21일이 남긴 시점입니다. 국민의힘당은 어저께 지역구 공천자 대회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총선거에 진다는 것은 민주당에 밀리게 되면 끝장이다. 그 말은 결국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임기가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그의 대선 공약은 일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끝이다. 나는 서서 죽겠다. 그러니까 온몸을 던져서 분골쇄신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뛰겠다. 이런 아주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작년 12월 24일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았으니까 오늘까지 거의 3개월이 가까이 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기 전에 좀 거북한 얘기지만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당이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과연 이 총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여론이 비등한 그런 시점에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일단 국민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윤석열 정권 전반기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국회에서 야당과의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서 거의 독특한 캐릭터가 부각이 되어가지고 그를 주목하는 인물이 됐. 동시에 그가 등장해서 뭔가 기대를 갖게 만들었고 그래서 아마도 상당한 감동을 생산할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정책도 윤 정권과 잘 조율이 되면 이 선거는 승산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예측을 했고 그걸 믿어왔습니다. 제 예측대로 그는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잔잔한 감동을 이어가가지고 지난 90일 동안 이 기울어졌던 운동장, 민주당으로 훨씬 민주당이 앞선 이 언덕을 낮춰서 거의 비등하거나 조금 높은 단계로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그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가 등장하고 그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었고 그만한 값어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의 대책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선거 국면에서는 이게 집권 여당이니까 집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 측과의 이 교합이 잘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2인 삼각 체제로 잘 뛰게 되어야 한동훈의 효과도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콤비네이션, 콤비 플레이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이 이게 한동훈의 국민의힘당만이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결국은 이 정권의 향배가 걸린 선거다. 이런 깊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동훈 등장 이래의 이 총선 국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의 저 꼴을 보고 그 다음에 전과자 그 피고인 집단으로 끌어모아 가지고 조국이 혁신당이가 만드는 저 모습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쪽에서는 그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의 하는 일에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이게 야당 심판을 해야 된다. 이재명을 심판해야 된다. 조국을 심판해야 된다. 이들이 반지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당 심판이 되어야 된다. 요런 규격, 요런 프레임으로 진행해 오다가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정권 심판 쪽으로 이 중심 무게가 이동해 가면서
국민의힘당이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사실상 전멸한 상태인데 상당히 회복할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려합니다. 낙담하거나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우려한다. 기대한 만큼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 이유는 정권 심판 쪽으로 총선의 이 표적이 국민의힘당 입장에서 보면 이동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고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좋은 모습을 생산해 보이고 그것이 결국은 한동훈 국민의힘당의 뒷받침이 되고 그리하여 득표율 상승으로 기대되는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최근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게 됐다. 한 두 달 전에 결정적인 순간이 한번 왔었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하겠다, 그만두라고 이런 지시를 내려가지고 파동이 한번 일어섰는데 만일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진노해가지고 진노한 이유는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해서 한 그 말의 파동에 분노해가지고 주말에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비대위원장을 물러서라 이렇게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만일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아유 나 막 그만두겠다 이랬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끔찍한데 그걸 한동훈 위원장은 잘 참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참모들의 몇 가지 실수가 지금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공수처 수사 도중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그를 출국해 한 사실입니다. 용산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제 판단으로도 이종섭 국방장관이 이 해병대 최상병 익사 사건으로 문책을 당할 만한 본인의 귀책 사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민주당이 그 고리를 걸어가지고 탄핵을 발의하니까 국방장관이 이걸 사퇴했어요. 그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점이 있고 저도 이종섭 장관까지 최상병 익사 사건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든지 하는 흔적이 없는데 이제 민주당은 이게 그 사퇴를 계기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 고발해가 피의자가 됐어. 출국 금지가 됐어. 근데 간단한 조사를 받고 호주 대사로 임명돼가 출국하자 이제 민주당이 강경한 표적으로 이종섭 파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당과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 이종석 잡기, 윤석열 금집 내기 그 규격,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예요. 안 갇힐 도리가 없지요. 이게 오늘날 이 야당의 어떤 의미에 있어서 저질, 좀 심하게 말하면 악랄한 선거 전략이.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일을 이렇게 프레임으로 이종석 파동 어마어마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의 공정이라고 하는 공약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일의 상징으로까지 지금 끌어올렸다. 이게 선거 국면에서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호주 대사로 임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태가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비화되고 수도권 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임명하지 않았다. 임명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 경계선에 좌우한 책임은 윤 대통령과 용산 비서실에 있다. 안 일어나는 것보다도 못하다. 안 일어났어야 할 일이다. 근데 빌미를 주는 일을 일으켰다. 그거는 출국 금지되어 있는 상태, 공수처라는 게 도대체 그게 무슨 기관입니까? 저는 그게 헌법 위반 기관이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그걸 무리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만든 기관인데 맥도 못 추는 거기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조사도 지금 7개월째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에 결국은 간단히 조사받고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그리고 출국한 사실 때문에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억울한 일에 이게 그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안 했어야 했더라면 괜찮은 일, 임명 안 했더라면 괜찮은 일, 극단적으로 4월 10일 이후에 임명했어도 괜찮았을 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정치적 정무 감각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국민의힘당에 힘을 빠지게 하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우려할 만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과대학 정원의 증언 문제도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윤 대통령이 이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수습하는 국면에 들어섰는데 이게 수습돼야 됩니다. 이게 초기에는 이과대학교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그러니까 한 70%가 지지했어요. 그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의사 되는 길이 넓어졌다고 좋아라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막상 후유증을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선거를 앞두고 안 했어야 할 일. 4월 10일 이후에 내년에 검토해야 하려나 하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할 사안이다. 안 한 것보다 못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수습에 지금 착수했으니까 이건 일단 기대해 볼 만합니다. 결국은 국민의힘당의 한동훈 위원장의 지휘 아래 나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용산이 거기에 발을 맞춰가지고 콤비 플레이를 해야 남은 21일 동안에 우려가 불식될 것이다.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장점이 큰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장점이냐? 김영삼 대통령 이래의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국가 경영의 최고 책임을 맡은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직정경행이라는 말로 가끔 써왔는데 자기가 소신이라고 믿고 이게 밀어붙여야 할 일은 앞, 뒤, 좌우의 여러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간다. 이게 직정경행. 김영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그 성격이 도드라진 분입니다. 임기 초에 취임하고 일주일 만에 육군의 오랜 그 그릇된 뿌리인 하나회를 눈깜짝 사이에 척결해버렸어요. 이건 대통령의 직정경에 용기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을 그때 온 세상이 깜짝 놀랐어. 야, 김영삼이다. 이렇게 됐어. 금융실명제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단칼에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직정경행이 이런 장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헛짚을 수도 있어. 그 김영삼 대통령은 미세한 부분에 소홀했다. 뭐냐? 이게 IMF 사태가 대한민국만 맞은 것이 아니라 동남아 전체가 맞았는데 이게 대통령의 전적인 책임으로 몰리게 된 것은 그 미세한 부분에 그 과정에 있어서 정책적 대응에 소홀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의 이런 단점이 돼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 직정경행, 한미동맹을 복원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거 당연히 하기 어려운 일을 해냈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주도권을 쥐었다. 한미동맹이 있어서 6.25도 극복되고 그리고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럼 그 기본이 한미동맹을 앞에 정권이 완전히 무너뜨린 것을 복원했다. 그 직정경영의 이 기질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 외에 인사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일에서 윤 대통령 눈에는 이게 사소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 민심이 얼마나 민감하다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했기 때문에 선거 무경험에서 또는 정당 무경험에서 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미세한 부분,
디테일 부분에까지 그냥 직전 경영적 이게 성격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콤비 플레이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수도권 선거에 미묘한 표 차이. 수도권에 지난 선거에 121석 중에 서울, 경기, 인천 국민의힘당이 19석입니다. 19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100석이야. 100석 대 19석.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는데 그게 각 선거구마다 미세한 표 차이. 지난번에 용산서 권영세 후보가 몇백 표 차이로 됐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표전 지역의 유권자가 대개 15만 명인데 1%는 1,500표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표로 가니까 0. 소수점 이하의 이게 표 차이인데 요 미세한 부동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주 사소한 일,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일,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치고 수정하고 물러서라는 뜻이냐. 이런 생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 아래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가 정권이 서고 물러서고 정권 안정의 기반이 그 미세한 민심에서 결정된다 하는 것을. 그걸 나는 오늘 이 순간에 윤 대통령에게 고언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